네, 이제 학문 중심 두 번째, 이해 중심 두 번째 들어가게 되면은 네오 DBA랑 아트 프로필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 필기에서 플러스 있는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네 가지 항목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이런 거 하나하나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네오 DBA로 넘어가게 되면 네오 DBA는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배경이 뭐라고요? 이민자가 증가하게 되고 통합적 교육과정, 그래서 이민자와 멜팅팟의 문제가 커지다 보니 애플랜드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레티스 모형이나 인지 유연성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요. 어떤 의미냐? 지각이라는 게 분화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적인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더라. 이 환경에서 완전히 독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지라는 것도 나름대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고, 지식이라는 게 있는 걸 그대로 전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촘촘한 구성의 협약체다. 완전 총체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는 게 바로 지식의 통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들은 같은 의미를 보더라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는 교육과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한국인은 식당에 가게 되면 차가운 물을 마십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차가운 물을 마시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을 가거나 이런 데 가도 차가운 물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여름 한정이고요. 다른 데 가더라도 아무리 차가워도 따뜻한 차를 낸다거나 미지근한 물을 낸다거나 티를 내죠. 그런 문화들처럼 우리는 밖에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은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파는 데가 없어 막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문화라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등장했던 거고, 그래서 DBA에서 네오 DBA로 발전하게 되는 건데, 보게 되면 80년대 이민자의 증가, 그래서 위성 TV 등장과 사회가 급변하게 되는 거, 가치도 하나의 가치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년 동안 과학 투자에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뤘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원화된 가치가 추구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요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네오 DBA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요, 누가 뭐래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두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시대 배경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 다 설명 나옵니다. 애플랜드 내용 나오죠? 읽어보면 다 이해되는 건데, 미술의 지식, 이해, 텍스트 중심 교육의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같은 하나의 단어라도 제가 분명히 아까 기능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기능을 표현 기능으로 보면은 기하학적 드로잉 따라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아이즈너가 얘기한 기능은 뭐였어요? 수많은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미술에서 알아야 되는 지식 중에 하나가 재료 다루는 거나 표현하는 방법이거나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기능으로 설명했잖아요. 하나의 텍스트라도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얘가 가지는 의미가 어떻게 된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애플랜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과정과 결과의 중요성을 고루 언급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DBA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일단은 1차 시에서 8차 시까지 한 번에 쭈루룩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는 언제 일어난다? 결과평가, 단원평가 한 번에 일어났죠. 하지만 애플랜드는 결과 중요한데 결과 가는 과정에 얘가 어떻게 지식을 탐구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평가랑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네가 정리해줘야지 라는 게 애플랜드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고, 자, 그 내용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DBA는 DBA예요. 미술사, 미술 비평을 통합함으로써 점진적인 심화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BA에서는 제작이란 미술사와 미술 비평에서 배웠던 이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네오 DBA에서는 네가 이거 제작할 때 모르겠으면 참고해야지. 이전에 있던 미술사 내용도 봐야지. 안 보고 그냥 하면 안 되지. 그 전에 비평했던 내용들도 한번 보고 여기 적용해야지. 라고 하면서 제작을 중심으로 촘촘한 그물망이 형성되게, 그럼 이 그물 안에 네가 어떤 의도를 넣었니? 네가 어떤 의도로 이걸 그렸니? 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DBA에서는 4분의 1로 중요성을 줬죠. 1대1 대 1대1로. 근데 네오 DBA에서는 제작 활동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미술사나 미술 비평을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DBA가 부드러워진 게 네오 DBA.
DBA가 원론적인 문화의 전수만 주장했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다원적 가치도 반영하고 네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갔는지 그 과정도 조금 들어가고 다문화도 살짝 뿌리고 이렇게 한 게 네오 DBA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뒷장에 보게 되면 네오 DBA의 특징을 아주 가볍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다문화 교육을 반영했다. 그리고 구성주의 교육관, 홀리스틱 교육 과정의 등장인데 여기서 자, 좀 적어주세요. DBA는 브루너의 무엇을 반영했다? 나선형 교육과정이죠. 네오 DBA에는 홀리스틱 교육과정과 함께 브루너의 발견학습에 동조했습니다. 브루너의 발견학습에 동조를 했다. 즉 DBA라는 것이 너무 하나 원론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도 조금 넣고 구성주의적으로 발견하는 학습도 조금 넣고 과정 중심도 조금 넣고 창의성 중심에서도 어느 정도 상상력은 들어갈 수 있으니 얘도 조금 넣고 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쪽으로 제작은 하되 명문화되고 체계적인 과정은 포기한다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미치는 홀리스틱 교육 과정인데 옆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 관계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얘는 외우세요. 암기하세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아래쪽에 목적과 특징을 보게 되면 시대적인 요구를 수용하여서 통합적인 미술 교육을 목표로 했고, 여기에는 미술과 순수 미술만 다루었던 네오 DBA와는 다르게 다문화 미술도 다루고요. 시각 미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고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광고 같은 것도 포함을 하고 공예까지, 왜? 공예는 수공예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지역의 문화가 엄청나게 잘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는 거고, 모체 사학문의 융통성 있는 적용이었어요. 1대1대1대1이 아니라 제작을 중심으로 다루는 세 가지 영역을 다 품을 수 있는 거고, 미술가의 독립적 특성, 미술은 미술만의 고유한 가치를 추구해야 돼! 이게 약간 DBA였다면 미술교과의 독립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교과 내용도 통합된 주제로 들어간다. 융합이 아닙니다. 주제를 통합해서 내가 미술사에서 바로크 미술을 다루겠어. 그러면 역사에서도 바로크가 있겠죠. 그럼 바로크 역사도 같이 좀 다뤄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네오 DBA의 특징입니다. 주요 교육자가 햄블런과 돕스인데요. 이 사람들의 내용은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네오 DBA 끝. 이해가 됐죠? 간단하죠? DBA가 지나치게 외골수죠. 단점이 뭐였다? 앞장에 화면이 있는데 넘기지 마세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니까, 복습하면 되는 거니까. 감상교육과 이해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적인 측면만 강조했고, 교사를 전문가의 위치로 격상시켰다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부담은 누구한테 있어요? 교사한테 있고. 미술교육의 독자적 가치 엄청 좋지. 누가 뭐래도 미술이 기왕장이지. 근데 미술만 추구하다 보니까 사회와 괴리가 일어나게 되고, 향후 문화사회를 기반으로 한 미술교육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가지고 우리는 아이즈너나 DBA에 빛을 지는 것도 맞고, 하지만 모든 걸 다 체계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과적으로 미술만의 섬세함을 구조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영역 간의 상이함을 고려하지 못했고, 과도한 부담주의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어려운 미술로 가다 보니까 미술이 뭐가 됐어요? 엘리트 미술이 돼버린 거예요. 학생에게도 부담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다문화적인 시대적인 것들도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DBA의 이기 문화를 반영하고 시대를 반영하자, 그게 네오 DBA에 등장을 한 게 이런 특성을 지닌다 정도로 이야기하면 끝. 그리고 햄블런과 돕스 내용은 이해하고 읽어보고 넘어가기. 이게 DBA와 네오 DBA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동부에서는 뭐가 일어났다? 가드너라는 사람이 다중지능 이론을 주장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중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적인 중첩을 해보자. 그리고 보이시나요? 피아제의 발달 심리학을 근거로 했다. DBA에는 누구에 기반했어요? 아르나임이 시지각에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에는 누구로 했다? 피아제의 발달 심리학을 근간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지능이 다 다르다. 시지각을 타고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 능력도 뛰어날 거고 보고 시각의 분화도 일어날 수 있는데, 모든 애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몇몇 애들은 안 그렇다라는 걸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인지를 중심으로 한 예술 통합적인 방식이고 사람들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각자가 어떻게 예술을 받아들이는지 각자 해결하는 방법을 추구하자. 이게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였던 거예요. 밑에 보면 발달 심리학의 영향 받았고 여러 교과가 학문적 위치로 격상이 됐죠. 그거에 맞춰서 이 특별한 학문 하나에만 엄청나게 뛰어난 영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사에서 지금 설명 안 한 건 있는데요. 1970년대, 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는 영재 교육도 같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과의 학문적 위치 격상에 따라서 미술은 엄청난 재능러인데 수학을 못해. 수학은 진짜 잘하는데 국어는 못해. 영어는 진짜 잘하는데 다른 건 하나도 못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영재들도 등장하다 보니까 각각 교과별 이해 능력이 조금 필요하기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접근하는 거고 다양한 지식을 통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DBA에서 통합은 교과 내 통합이었죠. 근데 네오 DBA에서도 그렇고 제가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에서도 그렇고 통합이라는 말을 교과 내로 했어요. 다양한 교과의 지식을 통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기를 DBA로 잡고요. 2기를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와 네오 DBA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흐름도에서도 위치가 어떻게 돼요? 아트 프로펠이랑 네오 DBA가 DBA 다음 등장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럼 DBA가 1기, 2기는 아트 프로펠과 네오 DBA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옆으로 올라가서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술활동을 일종의 상징 언어이자 기호라는 점을 주장했다. 이거는 DBA랑 거의 똑같죠. 아이즈너가 얘기했던 내용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중심 미술교육의 기본적인 특징이구나. 그래서 예술이라는 건 환경과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것도 똑같은데 아이즈너는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완전히 제한된 환경을 제시해줘야 된다. 예술과 다른 교과와 함께 이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서부터 다 뭐가 된다? 달라진다. 이해되시죠? 위에 거는 똑같은 거, 중요해. 근데 아이즈너는 통제해야 되고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나 네오 DBA는 존중을 해주는 거고 2기로 넘어가면서 존중해주는 걸로 갑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그림, 언어, 연극과 같이 상징 체계를 공유할 수 있는 학습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예술적 인식 능력, 왜일까요? 다중 지능을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지능이 내가 가지고 있고 어떤 지능이 뛰어난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중지능, 다중지능, 이론, 근거로 바라보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제로가 왜 제로냐면 다중지능 이론을 처음 주장했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지능별 발전이나 지능별 탐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능을 처음으로 바라보는 거라 지금까지의 모든 베이스를 제로로 하겠다라는 명칭을 들어가는 거고 학습자, 교수자가 모두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한다. 얘는 이해 중심에서 DBA랑 똑같죠. 똑같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다? 얘는 미술 교과 내에서 본다 그러면 DBA. 근데 내가 살아가는 환경까지 존중받으면서 하는 건 뭐다?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 여기에 다문화나 다양한 것들까지 넣는다? 네오 DBA.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비교하면서 청킹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제가 공부할 때 가장 효과 많이 됐던 거 DBA, 네오 DBA, 아트 프로펠 얘 세 개부터 비교하는 표를 만들었어요. 그게 되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서 그래서 내 서브 노트가 뒤에 들어가 있지 참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이 표로 여러분들 백지 쓰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 꼭 암기하기. 자, 다시 돌아가서 아트 프로펠 같은 경우에는 DBA가 지녔던 체계적 교육과정은 찬성인데 이게 실제적인 교육과정에서 1로 정말 무차듯이 나누는 게 쉬웠을까요? 어렵잖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실제 교육과정의 부족함을 만회하고자 되게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적이지만 창조적인 사고가 가능한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냐? 영역 프로젝트라고 진행하는데 앞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각을 한번 해봐. 네가 한번 생각해보고 네가 판단한 내용 바탕으로 제작을 해봐. 이거 문제점이 뭐니? 성찰을 한번 시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지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점을 서술하고 다시 제작해봐. 두 번째 제작.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각자의 지능이 조금씩 다르겠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데 내 지능의 어떤 부분이 뛰어난 건지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게 아트 프로펠입니다. 뭐 특징 같은 거 일단 이거는 뭐 앞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그냥 쑥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의 특징은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다른 친구는 다른 지능이 뛰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친구가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가 중요했어요. 그래야지 그 지능이 뭐가 될까요? 발현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교사는 예술적인 사고가 가능해야 한다. 이건 똑같죠? 비슷하죠? 제작활동 중심 교육, 네오DBA랑 닮아 있어요. 구조적 교육 과정을 비판하고 절대 구조적일 수가 없다. 100% 구조적일 수 없기 때문에 미술은 통합적, 유기적인 교육 과정 내에서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고, 감정 표현 중시한다. 오케이. 예술적인 감각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학습자 나름대로 형성하는 거예요. 창의성 중심과 약간 닮아 있는 부분은 있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지식을 전수해야 되고 표현 기능도 어떻게 했어? 아이즈너는 가르쳐야 된다고 기초적인 기능을 제시했죠. 그런 점이 차이가 나는 거고 교사나 미술 비평가 위주였다면 얘는 교육과정의 학생이나 행정가 스스로가 참여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말 그대로 우리가 설명하는 프로젝트 학습법을 대입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PBL이라는 거랑 다른 게 있어요? 거의 없어요. PBL로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에 대한 특성을 설명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근데 복습할 땐 어떻게? DBA와 네오DBA 창의성 중심과 비교해야겠죠. 자, 뒤쪽에는 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트 프로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아트 프로펠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 개념은 그래서 창작, 지각, 반성의 세 가지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창작은 제작이죠. 지각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 확인하는 거. 그리고 반성은 뭐가 문제지? 파악하는 건데 이전에 DBA에서는 지각이라는 걸 반드시 뭘로만 했다? 눈으로만 했다. 아르나임의 시지각이었죠. 근데 아트 프로펠은 뭐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거죠. 다중지능 이론은 여러분들이 교육학에서도 많이 배우실 거 아니에요. 그 다중지능을 이용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반성이에요. 이전에 그 누구도 반성이라는 걸 크게 강조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하지만 아트 프로펠에서는 반성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비문학적 지능, 언어적 논리적 지능 이외의 지능 개발과 성장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도구를 개발하게 되면서 되게 효과적인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성찰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1호 개정이거든요. 내 표현 과정을 점검한다. 그럼 거기엔 뭐의 영향을 받는 거다? 아트 프로펠의 영향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볼게요. 지각은 어떤 수업을 하느냐? 작품의 재료를 조사하고요. 관찰을 통해서 순수하게 이해하고 분류를 통해서 상징 체계를 인식합니다. 자, 이 상징 체계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좀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얘를 어디에서 활용하는 거냐? 내가 상징 체계를 이해했으면 창작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숙련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 두 단계로 확장이 되는 거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지각은 민감하게 관찰하고 구별하는 거고 속성이나 감각적인 면, 경험적 측면을 인식하는 거고 어렵지 않죠. 창작은 그래서 우리가 지각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제작해봐. 어떤 건데 근데 평가할 땐 창의성이 잘 나타나 있냐 너의 느낌을 잘 표현을 했느냐 그리고 상징 쪽에 파악했는 거를 활용을 했느냐 그리고 숙련을 시켰느냐 발전 연습을 했느냐 그리고 나서 반성에서는 평가로 들어간다기보다 뭐로 들어가요? 나의 작품의 무엇? 장단점을 파악해요. 그리고 타인의 작품과 감상하고 비평과 제안해요. 그리고 목적이 구원되었는지 확인해요. 평가라는 내용이 여기에선 강조가 되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야겠죠.
이 지각, 창작, 반성이라는 걸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수업의 단계가 뭐냐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영역별 프로젝트, 영역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각, 생산, 통합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자유롭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창작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 속에서 반성을 통해서 뭐가 가능하다? 지식의 재구조화가 가능해지는 것. 그리고 예술 형식에서 중심적 개념으로 실제에 초점을 두는 기본 단위가 영역이기 때문에 DBA에서 설명하는 일종의 뭐가 되냐? 단위, 단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그냥 같은 개념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이걸 통해 가지고 영역 프로젝트, 지각, 창작, 반성을 하는데 목적은 뭐냐? 지각 능력도 개발하고 지식의 적용 방법을 확연하는 것. 그럼 무슨 과정을 통해서? 지각, 창작, 반성의 과정을 통해서 지각, 창작, 반성의 단계를 통해서 그래서 방법,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거 어떤 거 나오죠? 학생 스스로 체험적 상황을 통해 미술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그리고 지각과 반성작용 이후에 창작에 또 한 번 반영하는 것. 내가 스스로 뭔가를 파악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걸 이해해가지고 작품에 제작을 했어. 그 다음에 또 성찰하기 위해서는 제2제작도 하는 거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 주제인식과 1제작. 계획된 상황 속에서 뭔가를 배워요.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선 계획된 상황이 하나 등장해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될 내용들은 생기니까. 주제인식하고 제1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관련 자료를 탐색해서 이게 문제였구나. 약간 이런 게 문제구나. 그럼 내가 새롭게 한번 제작해보도록 시키는 거죠. 지각하고 창작했어요. 성찰의 과정을 거치고 다시 지각해요. 그리고 제작을 해요. 창작이죠. 창작하고 난 다음에 비교해요. 비교하고 또 반성해요. 그러니까 뭐가 계속 반복되죠? 지각, 창작, 반삭, 지각, 창작, 반성. 이게 반복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 방법은 뭐냐? 분명히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에서도 결과가 아니라 뭘 더 같이 봐야 된다 했죠? 과정에서 어떻게 얘를 활용했는지를 본다고 했기 때문에 과정 중심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평가 방법으로 프로세스 폴리오를 진행하는 겁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수업 과정상의 자료를 수집하는 건데요. 아이디어 토론과 피드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는 자기평가와 학생들의 상호평가가 우선된 후 교사의 최종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아트 프로필 수업 구상을 보게 되면 각 수업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건 설명 안 해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한 명칭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복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단계별 활동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읽어보고 점검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시사점을 보게 되면 아트 프로펠은 아동 중심과 이해 중심 미술 교육을 통합적으로 적용했어요. 분명히 이해 중심 미술 교육이 맞는데 이전에 있었던 창의성 중심도 조금 가져와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도 좀 적용하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부도 좀 들어와요. 결이 근데 네오 DBA랑은 다르죠. 체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각자가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명문화된 교육과정 진행하는 건 DBA류예요. 근데 아트 프로펠은 그런 명문화된 교육과정이 있는 건 아니었고 각자가 조절해서 자기 프로젝트를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성 과정을 통해 비평 능력을 향상해 가는데 이 비평할 때 반드시 누군가 비평가의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DBA와 차이가 나요. 근데 네오 DBA에는 비평가의 평가를 나름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그리고 과정평가는 이후 예술교육과정에 엄청 영향을 미치고 지금 1호 개정과 2호 개정에서 원래 교육과정 우리나라에 반영돼서 프로세스 폴리오라는 평가 항목이 아예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학년과 교과를 넘어선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로 간 영역, 간 교육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DBA, 네오 DBA, 아트 프로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 복습하기 위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DBA 같은 경우에는 동서양 미술, 민족 미술, 순수 미술로 아주 적어요. 근데 DBA에서는 타교과와 중첩 가능, 그 다음에 여성 미술과 소수 미술도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넘어가는 건 맞죠. 근데 아트 프로펠은 미술 교과 외 타 교과 포함인 거고 어떤 미술을 알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로지 뭐 학습자 지각의 이해 중심이기 때문에 학습자 주변인 거예요. 뭘 가르치는지가 중요한 게 사실 아트 프로펠에선 중요하다 아니다? 아니다. 뭘 가르치는지 중요한 건 DBA랑 네오 DBA이고 아트 프로펠은 학습자의 무엇, 지능 성장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밑에 요소를 보게 되면 DBA는 선형적 과정이었어요. 나선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미술사, 비평, 제작, 미학을 계속 팽창적으로 들어갔다면 네오 DBA에서는 미술사, 비평, 제작, 미학을 중첩적으로 해도 되고 선택을 해도 되고 통합적으로 해도 됐어요. 근데 아트 프로펠은 어떤다? 지각, 창작, 반성, 다시 지각, 창작, 반성,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라고 볼 수 있고요. 요소는 설명드렸고 영역 비중이 4분의 1이었지만 중첩적인 거고 연속적이고 통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학문의 경계에서는 미술 교과 내에서의 시각 미술, 눈으로 볼 수 있는 순수 미술 위주였다면 다른 교과의 개념이나 다른 교과 내용이나 다른 상징 체계를 지닌 예술 교과는 전부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봤고 목적은 교사가 미리 설정. 근데 교사가 미리 설정하지 않고 환경만 제공했다가 그 다음부터 누가 한다? 학습자가 죄다 설정을 한다. 지식이라는 건 반드시 전수되는 것. 그리고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오 DBA는 전수가 아니에요. 대신에 멜팅팟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계획된 과정으로 진행은 하는데 사회적인 요구가 반드시 여기 반영돼서 그 지식 안에 들어가야 돼요. 미국이란 사회 안에 다문화 국가가 하나로 중첩될 수 있게 하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네오 DBA였다면 아트 프로펠은 관심은 전부 다 뭐다? 학생 스스로의 성장, 학생 자치, 그래서 학생의 지적 활동 결과로서로만 바라보는 거다. 그 결과가 그럼 학생마다 어떻게 된다? 죄다 다르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목표를 미술과에서 설정을 하지만 개별 맞춤형 수업을 한다고 진행하게 되면 공공미술을 만드는데 어떤 애들은 과학기술을 쓰고 어떤 애들은 사회적 참여를 해요. 각자가 느끼는 바가 같을까요? 아니죠. 다르게 되는 게 아트 프로펠의 프로젝트 제로와 맞아떨어지는 거고요. 아동미술이나 평가 중에서도 평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평가는 동일한 이해척도 기준점에서 통과했느냐 못했느냐를 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통과했느냐 못했느냐를 보는데 범교과적으로 접근하는 게 네오 DBA예요. 근데 아트 프로펠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파악하는 거지 이 척도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얘를 비교하기가 쉽겠죠. 제가 미술교육론이 진짜 어려웠어요. 저도.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서브노트로 만들어진 게 이 책인 거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예를 들면 이거 책 5권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좀 아쉬움이 많아요. 쉬워서 풀어 쓴다고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DBA, 네오 DBA, 아트 프로필 비교해 준 표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만들고 저도 교수님한테 찾아갔죠. 교수님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여쭤봐도 돼요? 하고 찾아갔는데 그 당시 계셨던 교수님이 DBA 전공자셔가지고 이거를 딱 보여드렸더니 아 이렇게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단어 하나에 저도 똑같아요. 단어 하나 꽂혀서 얘는 왜 표현 기능에서 기능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거 표현 기능 아니에요. 똑같은 질문 했어요. 그랬는데 교수님이 그런 거에 꽂히지 말라고. 그 맥락에서 설명해서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대학교 때 또 아트 프로펠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버드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 오신 거예요. 그 분한테 또 여쭤봤더니 또 그런 거 자꾸 꽂히지 말고 여기에서 지식은 미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능이 중요했던 거다. 근데 예술을 상징체계로 봤기 때문에 예술 중심으로 갔던 것 뿐이지 얘는 아동 중심이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 꽂히지 마시고 이런 맥락이 있구나. 그리고 비교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느냐로 보시면 중요하고 그럼 여기에서 이 정도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요 정도 흐름을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심화 간다고 미술교육론은 2번 본다고 안 돼요. 미술사는요, 제가 심화 가면 돼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미술교육론은 안 돼요. 여러분이 계속 다시 하셔야 돼요. 몇 번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린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넘어가게 되면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교육학책을 보시든 이걸 보시든 보시면 되고, 두뇌에 의거한 거, 우뇌 교육인데 이것도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문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